총리님을 비롯해서 복지부, 그다음에 질본 등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잘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봄에 1차 대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복지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늘 한 5%에서 10% 정도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지역사회 어딘가에는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감염자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처음으로 이제 특정 종교 집단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3번 내지 4번 정도는 감염이 확산되어 있는 그 집단 내에서 확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 다음에 8월 15일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같이 연결되면서 급속도로 이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 주시고 있는데 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근본적인 첫 출발점, 첫 방아쇠는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15일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 집회가 있었던 15일 59명, 16일 249명, 18일 4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3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841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마 오늘 더 늘어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오신 분들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서울 499명, 경기도 254명, 인천 39명 등 수도권에만 792명이고 이게 또 다른 지역도 포함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더더구나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된 환자들이 다른 종교시설과 직장, 의료시설, 다른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추가 전파된 N차 전파죠. 이른바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112명, 그리고 발생한 장소가 221곳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과 강한 처리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미 그 특정 종교 시설은 폐쇄가 되었고요. 또 그 교회 다닌 분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서 그 신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사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 확산의 또 하나의 경로가 8.15 광화문 집회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방대본에 따르면 23일 현재 확진자가 32명 늘어 누적 136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수도권이 31명, 서울 36명, 경기 40명, 인천 5명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이런 쪽에 감염 사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방역 당국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8.15 집회를 앞두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대규모 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고요. 이 집회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이크를 돌려 쓰는 등 이런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국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8.15 집회에서 참여한 정광훈 우리 목사, 주옥순 대한민국 여성부대 대표, 그다음에 엄마부대 대표, 그다음에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차명진 전 의원 등도 코로나 확진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인을 금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8.15 그 광복절 때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집회 금지를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방역당국으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방역 당국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던 이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즉 사과와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죠. 정광훈 목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이 북한의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보건소가 진단 결과를 조작한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아닙니까? 예, 뭐 가짜 뉴스는 이 방역을 해가는 당국으로서는 방역 정책의 어떤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저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들 해주시길 바라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 않도록 요청도 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작업을 대놓고 방해한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즉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자들에 대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당한 처벌과 배상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뭐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상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여러 차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여러 차례 이분들에게 사실은 교인,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과 방문자 명단, 그리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들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동안. 그리고 일관되게 협조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진단 검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확진자가 도주하는 격리된 장소를 이탈해서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들은 결국 2차 대유행의 위험이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거죠. 예, 뭐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 순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주옥순 등 이런 보수 진영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죠. 예, 상당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결국 이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지금 우리는 2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국가적 낭비가 예상되고요. 지금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4차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니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간곡한 정부의 호소를 무시하고 2차 대유행의 위험을 불러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요. 고의로 집회에 참석자를 은폐하거나 진단 검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사람들을 접촉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